네,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증권 이홍재 연구원과 함께 금융보험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주가 비중이 그렇게 적지 않은데 우리 시장에서 네. 근데 상대적으로 요즘 조금 소외된 것 같아요. 네. 금융산업 전반적인 금융업종 성적표 상반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상반기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손해보험이랑 증권업종을 제외한 이제 은행이랑 생명보험은 조금 부진했고요. 예. 사실 실적은 뭐 1분기까지 아직 나온 건 이제 1분기까지인데 이제 1분기까지는 실적은 다들 좋았습니다. 네, 다들 좋았고 뭐 근데 다만 이제 그 전망이 이제 경상 실적이 좀 4분기를 갈수록 조금 둔화될 여지는 있어 보여서 좀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금리가 올라갈 때 좋은 겁니까? 내려갈 때 좋은 겁니까? 이게 업종별로 조금씩 온도 차이는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뭐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은행은 이제 이자 마진 부분이 좀 좋아지고 예. 또 이제 뭐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증권사들은 반면에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 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채권 보유액이 많아서 네, 그런가요? 채권도 그렇고 이제 유동성이 좀 풍부해져야 이제 트랜잭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양상은 아직 특정하게 어떤 방향성을 잡고 이게 이제 호재다 악재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뭐 이미 3번의 금리 동결을 했고 연준도 지금 최근에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했어요. 이런 통화 정책 방향, 동결로 가는 이 구조가 금융업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부분은 좀 뉴트럴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확실하게 뭔가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와서 금리 인하가 된다면 뭐 일부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좀 씻겨져 나가면서 좀 전체적인 센티가 좀 좋아질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현재 금리 동결은 어떤 특정한 경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해주고 그렇죠.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좀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경기가 중요한 거네요. 금리 자체도 그렇지만은. 네. 자, 현대차증권에서는 하반기 금융업종의 성장률과 수익성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성장성이 둔화되는 부분은 일단 은행 쪽에서는 대출 성장이 조금 약해질 여지가 있고요. 예. 계속해서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뭐 조금은 나아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전향적으로 뭐 좋아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또 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출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성장성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또 이제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부분은 좀 있어서 대출 금리도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자 수익 쪽도 약간은 둔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계약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가 사실은 안 좋게 되면은 지금 사실 보험 가입자가 막 늘어나기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그렇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상반기까지는 뭐 기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장률이 괜찮겠지만 하반기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증권사들은 아직 뭐 뚜렷한 방향성을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렵기는 한데 일단은 뭐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일부 조금 뭐 거래대금이나 이런 게 늘어나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채권 매매 평가익 부분이 1분기에 워낙에 금리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예. 그때 대비해서는 이제 하반기나 2분기부터 해가지고는 조금 뭐 그 트레이딩 쪽 이익은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금융사들이 이제 실적 모멘텀은 뭐 크게 기대할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신 근거가 뭐죠? 일단은 뭐 가격적인 매력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뭐 횡보 내지는 조금 하락하는 예. 좀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데 그래서 좀 가격 매력이 많이 높아졌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격 매력을 가장 크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별로 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다 대부분 6%를 상회하는 배당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특히 배당 매력이 두드러진 그런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좀 뭐 전체적으로 은행이 배당 수익률은 더 양호한 편이고요. 게다가 이제 분기 배당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그런 것도 좀 양호한 편인데 그냥 단순히 합산 기준으로 연간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우리금융이나 기업은행, 그리고 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 DB손보, 그리고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이 한 대략적으로 한 7% 내외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대비 배당금이 한 7% 내외라 그러면 네. 뭐 주가가 그냥 그대로 유지만 하더라도 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방어적 성격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최근 이용재 연구원 리포트에서 그 보험사들의 보험 계약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배경입니까?
보험계약 부채가 증가한 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신계약이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게 있고요. 신계약이 마이너스가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그 감독 당국에서 계리적 가정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예. 확정이 됐고, 요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일부 이제 최선 추정 부채라고 하는 이행 현금 흐름값이 좀 늘어날 여지는 좀 있어 일단 보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가입을 하면은 네. 그 자체가 그 보험료 자체가 부채로 잡히는 거죠. 네, 보험료가 그쵸 부채로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이제 올해부터 지금 바뀐 회계 기준 상에서는 이제 현금 유입과 미래 현금 유입과 유출을 모두 다 추정을 해서 이걸 현가화를 해서 부채로 쌓아놓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좀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당분간은 리스크가 제한적인 상위 업체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다 제안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관련돼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보험 부채 값이 늘어나고, 또 반대로 보면 이제 순자산이 좀 줄어들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순자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게 약간 둔화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요게 뭐 상장사들이 문제가 될 수준까지 그 레벨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일부 이런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뭐 이런 지급 여력 비율이 조금 여유가 있는 회사들이 주가 측면에서도 조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뭐 좀 큰 회사들이 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좀 견디는 폭이 아무래도 좀 넓겠죠. 네. 자, 보험주 중에서 그동안 낙폭이 컸고 저평가된 종목, 이 중에서 좀 유심히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지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DB손해보험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 이유는 일단 최근에 물론 이제 DB손해보험은 불과 몇 주 전,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뭐 사상 최대 시총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니까 예. 창사 이래 최대 시총이 나오면서 되게 주가가 양호했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그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관련돼서 이제 그게 이제 공개가 된 이후에 좀 이익권 손보사들, 그러니까 DB손보나 뭐 현대해상 같은 회사들이 위주로 많이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DB손해보험은 사실 이익권사이긴 하지만 핵심 지표들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딱히 주가가 크게 하락할 이유는 없었는데, 좀 많이 좀 이런 어떤 센티 측면 때문에 DB손보가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더 투자 매력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신문에 이렇게 보면은 그 금융사들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뭐 계속 대출 만기 연장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네. 연체율이 좀 높아진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여요. 네, 이 네.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일단 사실이고요. 연체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요게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뭐 차주 지원이나 이런 네. 영향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자연적으로 연체가 조금 후행적으로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게다가 지금 금리만 올랐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둔화가 되고, 뭐 침체까지는 아직은 아니겠지만 좀 어쨌든 슬로우다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힘들어하시는 차주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은 좀 올라오고 있고, 요게 이제 충당금 형태로 지금 은행들이나 뭐 금융사들의 실적에는 영향을 일부 미치고는 있는데, 요게 아직까지는 뭐 엄청 심하게 타격을 줄 정도까지는 예.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뭐 만약에 네. 진짜 타격을 줄 정도로 온다 그러면은 이건 좀 그때 어떤 징후가 먼저 나타나는 겁니까? 징후요. 징후라고 하면 진짜 경기 침체, 확실하게 이제 네,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침체가 왔을 때. 나온다면은 뭐 그게 이제 연체가 확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꽤 의미 있게 많이 늘어나더라도 이미 충당금이라는 걸 선제적으로 많이 적립을 그렇죠. 해놨기 네. 때문에 뭐 실제 재무적인 타격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반기가 임박했습니다. 하반기 금융주 관련해서 체크해야 될 이벤트하고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자산 건전성 관련돼서 하반기에는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 PF 관련돼서는 이제 뭐 정부나 이제 금융당국에서 많이 이제 지원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진 않겠지만, 일부 이제 충당금 형태로 선제적으로 조금씩 건전성이 약간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얘기가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해외 상업용 부동산 쪽에 이제 예.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그렇죠. 이 부분에서 조금 손상 내지는 충당금이 전입될 여지가 있어서 이런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규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거는 은행이나 이제 보험 쪽에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은행은 이제 대출 가산금리 관련돼서 좀 압박이 있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보험사들을 말씀드렸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관련돼서 요 부분이 이제 한 3분기 정도쯤에 이제 제대로 윤곽이 나올 것 같아서 하반기에 요 영향들을 조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좀 투자 기회를 찾는다면 이제 좀 상위사 위주 혹은 뭐 배당 수익률
수익률 높은 회사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요즘처럼 이렇게 서강 국면 또는 어떤 방향성을 못 찾는다 그럴까요?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금융주가 좀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네, 뭐 어느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늘 하반기마다 이제 배당 투자를 위한 배당 플레이라고 예. 하죠. 주로 이제 소위 배당 플레이라는 게 한 번씩은 또 이제 가을쯤 되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시장 상황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IT나 이런 주도 업종들이 뭔가 크게 더 하반기에 더 업사이드가 나온다면은 예. 뭐 그 상대적으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크게 더 많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 어떤 방어적인 매력 덕분에 이제 금융사들의 주가도 상대적으로는 좀 아웃퍼폼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금융주는 일종의 포트폴리오의 안전장치에 비슷하게 그렇게 활용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증권 이용재 연구원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